안녕하십니까. 방송에 받은 한밭대학교 최종민입니다. 그 환경산업기술진흥원이랑 이런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조금 환경부 쪽 일이긴 하지만요, 저희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컨셉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 처리보다는 에너지 절감에 포커스를 맞춘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개인적인 소개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현재 그 국가 산업 에너지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설된 세계적으로 보면 한 600여 개의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도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스케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 산업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린 데이터 센터는 이런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서요. 실제 효율이 높고 에너지를 조금 쓰는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인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현재 사용되어 있는 시스템 대비 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에 약 60%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9년까지는 현재 약 2배에서 1.5에서 2배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9년까지의 계획은 98% 정도가 수도권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제 80% 정도다 그러는데 현재 계획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면요, 작년 12월에 2023년 올해는 약 18개의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설치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계관 산업부에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 피크나 전력 수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의 에너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 등을 하기 위한 IT 기기, 그 다음에 전력 공급 등과 관련된 UPS 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일반 건물과 다르게 데이터 센터에는 사계절 열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ICT에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냉방기를 사용을 해갖고, 에어컨이죠,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컨을 사용을 해갖고 발생하는 열을 낮추어서 장비의 열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냉동기에서, 에어컨에서 전체 데이터 센터의 약 40에서 5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또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로서의 추가 건립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 센터의 ICT 기기의 효율을 높이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에너지 소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에어컨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지금 먼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인 건물과 다른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건물은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여름에 냉방, 겨울에도 냉방을 합니다. ICT 기기에서 워낙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계절 사용을 에어컨, 냉방으로 사용할 때는 시스템을 매칭하고 이게 쉽지 않아서 오히려 겨울에는 성능이 좋지 않냐 하는데, 사실 잦은 온오프에다가 여름과 겨울을 다 운전하기 위해서 시스템 세부적으로 이제 충전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생략을 하면 연간 효율이 다 높게 운전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지적재산권은 두 가지 기본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에는 기존 에어컨처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는
수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동절기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냉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절기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수열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이제 쿨링타워 시스템에도 적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컨셉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100짜리가 있었다면 새롭게 건립되는 건 200, 300이 아니고 120도 있고 130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장비가 이게 굉장히 큰 에어컨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용이나 이것처럼 용량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럼 100짜리가 있었는데 요구되는 시스템은 130이다. 그러면 사실 200짜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집에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조금 덥고 AS 요청을 하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통신사에서 고객들에게 모든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백업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러다 보면 100이라는 용량의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100이라는 추가적인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0짜리가 필요했는데 200짜리를 설치했다면 400을 설치해야 돼요. 이제 설치 비용도 많고 에너지 소비도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특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것을 소용량으로 모듈화를 해갖고 한 세트로 만들어서 100짜리면 그 안에 20짜리 5개를 설치를 해갖고 걔네들을 세트로 만들어서 모듈화했다고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그 용량 가변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형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100 안에 20짜리가 2개 들어있으면 5개가 들어있으면 동시에 5개가 고장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짜리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니까 기존에 100짜리 2개 설치하는 것 대비 200을 설치하는 것 대비 120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듈을 했는데 60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3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 센터 신규뿐만 아니라 증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공조기를 추가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모듈화되어 있어서 아까 100짜리였는데 60만 설치했다면 증설을 할 때는 그 모듈에다가 빼놨던 모듈을 추가로 넣어줘서 100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증설에도 대응이 가능한 이런 기술적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선행 연구를 일부 진행을 했고요. 이걸 랩스케일에서 이제 완료를 했고 SCI 논문상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절기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는 약 57%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술 내용은 대상 기술의 우수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상세한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 공기가 공급되거나 찬 냉수가 공급되는 것이고요. 냉각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대가 100짜리다. 그럼 백업으로 2개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모듈이라고 해서 여름과 겨울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하냐면 요 세트가 있으면 이쪽에 냉각시키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기존처럼 쿨링타워를 쓸 수도 있고요. 하천수나 이런 수열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럼 얘를 써서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요. 여기서 냉수 생산을 해갖고 똑같이 공급을 합니다. 얘와 같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이 열원수의 온도가 보통 하천수가 4에서 한 16도, 연중 그렇습니다. 10도 이하가 되죠. 그러면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거든요. 이 물을 이 에어컨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밸브를 잠궈서 컨셉상으로 간단히 그린 건데요. 이쪽 밸브를 잠그고 이 냉수를 직접 실내에 공급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그럼 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펌프 순환 동력만 소요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에너지 절감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듈화 구조는 요거 하나를 제가 서브 모듈이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 구조가 들어가 있죠. 얘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서 한 세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도 연결하고요. 그랬을 때 열원이나 부하 측으로 라인을 공급하는 유닛의 구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수를 해야 되니까 배수해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모듈, 여기는 이제 유닛의 어떤 운전 모드 변환 유닛, 그 다음에 이제 열원과 부하 연계 유닛이 3개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모듈이 여러 개 돼 있어서 모듈화 해갖고 필요에 따라 이 개수를 다르게 해갖고 용량이 커지거나 또는 다양한 용량이거나 또는 용량 증설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그레이션 된 게 아까 서브 모듈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하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한 세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상에 몇 대가 들어가 있다라고 입력만 하면 자동 제어될 수 있도록 제어 구조에 대한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도 특허로 출원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사업화 전략은 이제 시장의 니즈에 딱 부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용량의 데이터 센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응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용량 이상에 대해서는 효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얼마큼 이하로 써야 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정보와 통신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런 규제에 대응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통신사 등에서 돈을 워낙 잘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운영비 이런 걸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운영비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사실 에너지 절감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을 하는 건데, 통신사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사실은 운영비 저감이 더 우선이죠. 근데 이건 에너지 절감을 약 50%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대비 당연히 운영비 저감을 통한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의 각종 규제에 대응에 유용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분류해 보면 지금 이제 해왔던 기업이 있고요. 또 신규로 이쪽 분야가 좋아서 공조나 냉동을 하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신규 기업들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초기 시장과 중장기 시장을 나눠봤습니다. 초기 시장은 통신기술이나 이런 그 중소형 데이터 센터 시장에 먼저 공급을 해서 이제 노하우를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의해서 실적이 있다면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요, 발주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을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력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기존 시스템 대비 30%, 또 저희 그 아카데믹하게 돌아갔을 때는 50% 이상의 그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또 공인 성적서를 이제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보면 핵심 기술 가치는 말씀드렸듯이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이고, 모듈화에 의한 대용량 및 증설 대응이 용이한 시스템이고, 이를 통해서 수요처에서는 운영비 저감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비즈니스에서의 제품은 말씀드렸듯이 모듈형 복합 모드, 여름과 겨울에 이제 운전 모드가 다른 데이터 센터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제 설치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 설치하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계속 연 컨트랙션을 맺습니다. 아까 백업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백업이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면 알람으로 통신상으로 기본적으로 AS 해야 되는 기업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컨트랙션을 맺어서 유지 보수 계약을 진행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에 대한 수요 인건비는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매년 한 번씩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유는 뭐 그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네, 활용 분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시장, 중장기 시장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